27일 더불어민주당은 더K 서울호텔에서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보셨듯이 어제 이미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진단과 분석에 대한 것이고요. 두 가지 종류의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병조 여시제 특별연구원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 두 번째는 김현명 사회수석님의 포용사회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두 가지 강연을 했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 여기서는 부제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입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처음에 코로나와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의 정책 방향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계 경제 측면에서 이 충격이, 이거는 이제 세계 여러 경제 기관에서 발표한 것처럼 2, 4분기까지 지금 급격하게 세계 경제 충격이 떨어지고 올해 말까지 간신히 회복을 하지만 향후 몇 년간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으로 회복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대응과 경제 성과에 대해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이 전병조 연구원님이 봉쇄된 국가들이 1분기 타격이 컸고,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역시 지금 사망률이 낮거나 아니면 이제 제조 중심 국가에서 이제 선행 지수가 좀 더 덜 비관적이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브랜드 가치와 이제 정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향후 이제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변화인데요. 이전부터도 심화되어 왔지만 G2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패권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이 세 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바이오 뉴딜, 그린 뉴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은 디지털 뉴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했고요. 좀 긍정적인 부분은 한국의 디지털 경제 역량과 기반이 이제 GDP 순위로는 저희가 이제 10위국가지만 디지털 종합 역량은 세계 5위 수준, 그리고 뭐 다른 창업 첨단 기술 보유로 하면 세계 3, 4위 수준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디지털 뉴딜 정책을 어떤 목표로 해야 되느냐 부분에서, 목표는 스마트 국가라고 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디지털 뉴딜의 중점 사업을 한 15가지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관련한 거나 아니면 국가 AI 지식망 이런 등으로 이제 15개 사업을 제안을 하고, 주요 정책 과제로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 혁신 창업 투자 지원 강화, 이런 정책 과제에 대해서 좀 도출을 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당선인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좀 더 생각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변화와 디지털 뉴딜 정책이 끝나고, 두 번째 김현명 사회수석님께서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 정책의 이제 국제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회 정책의 방향이 이제 국제적 동향을 보면 신자유주의의 성장 전략을 재검토하고 사회 정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변화가 나타났고요.
거기서 주요 키워드가 포용사회와 혁신사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흐름과 우리 정부 방향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하나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 그 사회 통합의 기재를 위한 사회 안전망, 두 번째는 이제 개방 경제를 위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기반으로서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개방 경제와 혁신 부분은 약간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구도 많고 OECD 35개 중에 9위고 경제 개방도도 19위로 굉장히 개방 경제 순위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개방 경제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좀 충실해야 된다, 이런 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혁신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혁신 능력 순위, EU에서 혁신 능력 순위를 보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순인데, 이런 혁신 경제가 잘 되는 것이 사실은 강력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사회 투자 교육 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전 세계적인 약간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사회 통합, 개방 경제, 혁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고, 이에 대한 이제 성과나 향후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사회 안전망은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고용 안전망, 그리고 두 번째 소득 안전망, 그리고 의료 돌봄 안전망, 방역 의료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안전망이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코로나 위기랑 코로나19랑 관계가 모두 다 깊지만 이 중에 이제 고용 안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련이 많죠. 그동안도 성과가 꽤 이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라든가 일자리의 질적, 양적 이런 향상, 측면, 그리고 고용 안전망의 이제 맞춤형 지원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과제가 더 많아졌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 전에 화두가 된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법이 통과된 부분이 있고, 고용보험법이나 국민취업 관련한 법이 있고,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를 계속 지속할 예정이고, 여기서 사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지만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인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고용 안전망 측면에서도 이렇게 최근에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과제가 많아졌고, 그 이어져 있는 소득 안전망이나 의료나 교육 안전망 역시 지금 성과도 꽤 있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충격과 디지털 뉴딜 그리고 이렇게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세션 1을 마무리하였습니다.